이대문이라고 하죠. 이대로 가면 대세는 문재인이라는 말인데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수첩 보고 하시잖아요. 네네. 물론 잘 정리되는 건 있지만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날 발언할 그 주제, 네. 이슈를 수첩에다가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네. 아니, 수첩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근데 저는 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하길래. 네, 거기 이제 그 아이템을 잘 정리해서 네. 예, 읽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생각하면서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먼저 이 질문 드릴게요. 오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습니다. 네. 청와대 측의 그 압수수색 불승인 거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실을 밝힐 책임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네. 거기가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만든다고 하는데 뭐 최순실 씨는 수시로 드나들었던 그 공간을 대한민국 검사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뭐 거기서 획득한 정보를 북한에 넘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절대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이제 출마를 접은 것은 네. 문재인 후보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후보는 좀 분열된 여당이 말하자면 공통으로 추대할 수 있는 여당의 강력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또 충청이라는 기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런 분이 접었기 때문에 문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대세론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 이제 카운터 파트로 황교안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한대행이 심판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심판으로 있을까요? 링 위에 올라올까요? 본인은 좀 선수로 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만 심판을 보다가 갑자기 선수로 등장하기가 쉽진 않죠. 네.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국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대행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행을 임명하고 나온다는 게 더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주위에 들은 이야기가요. 안희정 지사가 탈당하면 이거 진짜 5대5 싸움 된다. 충청권 표도 있죠. 보수 진영, 중도 진영 표까지.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불가능한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지금 우리 당 경선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네. 지금 갑자기 탈당을 해서 바깥에 가서 아무 세력도 없이 개인으로 출마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지금 일정을 확정을 못했고요. 확정은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탄핵 일정이 경선 방식만 확정하셨죠. 그렇습니다. 경선 방식. 탄핵이 인용이 확정돼야 네. 그에 따르는 경선 일정을 정할 수 있지. 보도를 네네. 보니까는 다음 달 1일에 전국 동시투표를 시작해서 뭐 4차례 순회 경선이 끝나고 13일이면은 이제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네. 빠르면 다음 달 13일에 네. 대선 그것은 후보가 이제 나올 것이다. 경선 방식과 순서 네네. 일정들은 정해놨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될지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경선 일정을 먼저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언제라도 탄핵이 결정되면 네. 그때부터 경선 일정을 돌린다. 이렇게는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과반 투표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네. 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계시죠?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선택해 주시는 건데 네. 1차 투표에서 가령 어느 특정 후보가 네. 50%를 넘기면 결선 투표가 없고요. 네. 50%를 넘기지 못한 경우는 이제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당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네. 경선하는 방식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어느 분이든 예전에는 당원과 일반인을 이제 구분을 해서 네. 50대 50 혹은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가중치를 네. 줬는데 지금은 어느 분이든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1인 1표로 다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선거인단이 몇 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면 뭐 몇십만 명이 할 수도 있는 몇백만 명도 가능합니다. 몇백만 명도 네. 가능하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뭐 당원 뭐 일반 국민들 상관없이 온라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투표.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냥 투표율로 이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안희정 후보가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극적인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 하셔서 그냥 화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경선을 좀 이렇게 흥행을 좀 해보려고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아직은 현재 지지도만 보면 높진 않지만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1월 당시 이제 4월 경선을 했는데요. 1월 달에 초에 지지율이 1점 몇 %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지금의 지도 조사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지금 안희정 후보가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저는 안희정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의 충청권의 지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으로 보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만약에 진짜 역전도 가능하다면 네. 원내대표가 이런 말 하면 이거 불공정 경선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역전은 가기 너무 기울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례 아니고 차원에서? 제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야 불공정한 거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 얘기하는 것은 뭐 그게 공정성 시비는 안 걸릴 거고. 알겠습니다. 두 분째 네.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신가요? 네, 제가 워낙 30년 된 지기이죠. 그렇습니까? 네. 자,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과 뭐 합당 연정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취지였을까요? 지금 제가 사당 체제된 이후에 이제 여야 협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당 체제라는 게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되거든요. 무조건 나머지 세 당이 다 야당이니까. 그럴 경우에 국정 운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은 원래 우리가 뿌리가 됐던 정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친노 패권주의 문제 때문에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으니 네. 함께 손을 잡고 공동의 꿈을 실현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다음 정권이 만약에 야당으로 전원교체가 된다면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개혁 또 개헌 추진을 위해서도 집권당이 좀 다수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반응이 뭐 곱지만은 않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싸늘합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들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라는 무책임한 비난만 가득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도 운동권식으로 대안 없는 비판만 일삼고 있으니 수권정당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을 향한 러브콜은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우리 당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로 될 것이고 정권 교체는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국민의당 대표가 예의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합당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글쎄, 저렇게 그만해라고 자꾸 하시잖아요. 네, 안 하겠다고. 네. 예. 제가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당시에 저분들 탈당할 때도 제가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친문이 아닌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네. 가능하면 이제 화 안 내는 방식으로 자꾸 이제 권유를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신다고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네.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니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지적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선 시점에 민주당만으로는 승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건 아닌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들을 보면 사실은 3자구도 4자구도로 가도 우리 유력한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국민의당과 우리 당이 힘을 합치면 정권교체는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정부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좀 국회 내 안정의석 확보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차피 공동 집권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통합은 어렵다고 보고요. 연립정부라도 하자. 이런 뜻은 네. 민주당 안에서 만약에 정권이 나오면 예를 들어 총리는 안철수 전 대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충분히 근접한 경우의 수를. 네. 저는 뭐 충분히 내각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걸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어느 당이 집권을 해도 여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봤지만 문제되는 게 집권해도 여서야대가 되고 좀처럼 뭐 개혁을 하려고 하거나 뭐 입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여든 야든요. 네. 그래 개헌하자는 거죠. 개헌하자. 그래서 개헌하자. 네. 또 민주당만 부정적이거든요. 약간. 네.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네.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만 가령 지금 이제 탄핵이 조기에 인용돼서 4월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네. 4월 전에 어떻게 개헌 투표를 합니까? 그러면 2월 달에 합의해서 3월에 개헌 국민 투표하고 그거에 의해서 한 달 만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네.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그러다가 개헌이 부결되면 그럼 개헌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러요? 그래서 저는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러면 국민투표 하느라고 돈을 따로 쓰는 것보단 그런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 개헌 투표를 같이 붙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그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헌안을 좀 합의를 해놓고 네. 내년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저는 네.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전에 박지원 당대표의 그 발언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정책 연합 그리고 연정을 위해서는 결선 투표를 먼저 도입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자라는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는 계세요? 교선 투표는 원래 2012년도에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제를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그러면 또 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은 찬성합니다만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개헌을 하고 그다음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지적도 볼 텐데, 네. 이건 좀 뼈아프겠는데요. 아직도 운동권식으로 대안 없는 비판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야당, 민주당이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운동권 출신인데 잘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41%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유연한 원내대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운동권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고요. 네. 적어도 새누리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의 어제 지적은 잘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재벌, 검찰, 방송개혁을 하자고 한 건데 그거는 개혁 과제를 얘기한 것인데 그게 비판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는 민주주의를 다시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권부들이 견제와 감시를 받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이 외교 문제를 꺼내기는 좀 적절치 않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 정권에 맡겨달라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역대 대한민국 주변의 강대국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습니다. 네. 중국은 사드 때문에 화가 나 있고요. 일본은 지금 소녀상 문제 때문에 일본 대사가 아직 한국에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 아닙니까? 네. 미국은 권력 교체기고요. 북한하고 우리는 뭐 최악의 지금 대결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차기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도 정부가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차기 대통령은 결정권이 없이 설거지만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도 차기 대통령이어야 되고 네. 또 시진핑을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도 차기 대통령이니까 네. 이것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놓으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만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는 흔들림 없이 네. 양국의 합의하에
추진해 가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나라 간의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럼 다음 대통령이 이걸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제가 차기 대통령이 넘기라는 거는 그 네. 차기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든 혹은 재협상을 하든 차기 대통령의 전략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중국을 흥분시키면서 배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면서 가야지. 네. 어떻게 중국하고 우리가 최대 교역국인데 중국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중국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물론 민주당 통계적으로도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요. 또 물론 보수층 분들은 아직도 민주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민주당 하면 야, 뭐 서민 위하고 이러는 건 알겠는데 집권하면 좀 미국과 멀어지고 너무 북한과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네.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더 강화됐었거든요. 그때 저쪽에 공화당 정부였어도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네.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남북 문제를 푸는 문제도 강대국하고 상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진보는 저를 보더라도 훨씬 실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이념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보수 정권이 훨씬 수구가 돼서 이념의 잣대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했지 않습니까? 저는 차기 정부에서 진보는 훨씬 더 유연해질 것이다. 보수도 좀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물론 다는 아니고요.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이, 근데 그 문재인이라는 분은 왜 자꾸 당선되면 북한부터 간다고 이런 말을 한대. 이런 말들도 하세요. 이건 어떻게 된 네. 겁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대결과 어떤 이 대립구도로만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네. 아직 대통령도 되지 않았는데 외교 일정을 지금 벌써 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하면서 네.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그런 실용적인 노선을 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럼 바른정당 쪽도 선거권 주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각당 대표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네.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돼서 네, 네. 학제를 개편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바른정당은 18세 선거권 주는 걸 찬성하는데 이번에 주면 너무 유불리가 분명하니 네. 법은 통과시키되 적용 시점을 차기 다음 선거부터 하자 이제 이런 네. 취지시여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전 세계 215개국이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취지는 저는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야3당이 합의가 되면 물리적으로 통과가 가능합니까? 아니, 이거는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네. 여야 사당이 같이 다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해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조금 18세 선거권 인하가 일부 정당의 반대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네.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지금 학제 개편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제 개편을 한다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네. 이번에 18세 선거일령을 이행하자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학제 개편 이런 문제도 사실 어려운 얘기죠. 굉장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발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링에서 내려갔고요. 네.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근데 거기 이제 같이 경선을 우리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네. 서운해하지 않도록. 아까 사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안철수 전 대표와의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은 우리나라 유권자는 네. 보수 지향 유권자 또 약간 개혁 진보 성향의 이제 여야 네. 여야로 나눠져 있는 유권자의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후보가 양강 구도를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땐 그 전통적인 대통령 선거의 구도는 이번 선거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100% 당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럼 100%. 아이 뭐 그리고 문 틀림없습니다. 후보를 도와줄 의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투표에서 질 경우에는 아,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어느 가능성이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든 경선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할 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